네, 이번에는 첨단 과학 기술로 범죄를 해결하는 과학 수사의 세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감식요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주 과학수사 드라마의 실제를 보는 듯한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과학수사 기법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뼈를 이용한 그 개인 식별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죠. 네. 네. 오늘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변사자의 그 신원을 확인할 만한 정보, 즉 신분증이나 휴대폰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어떠한 수사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난주에 뼈를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신원 확인 방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급박하다는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 변사자의 신원 확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감식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용의자와 사건과의 그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변사자의 신원 확인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초기의 수사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원 확인은 수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현장 감식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신원 확인의 한 방법으로 변사자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증언, 시신에서 찾아낸 문서나 소지품 등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참고만 할 뿐 이것만으로 신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변사자의 지인이나 친인척이 변사자를 잘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시체 상태에 따라서 가족조차도 못 알아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과학수사 요원들이 변사자 처리를 할 때 신원이 확실한 것 같아도 가능한 지문을 채취해 두는 것은 이러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유족들이 모두 자신의 가족이 맞다고 해서 화장까지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가 있었죠. 언론에도 나갔었죠. 네. 그 변사자의 신원 확인은 범죄 해결을 위한 열쇠이고요. 또 사건 처리 후에 유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수사의 하나입니다. 네, 다양한 신원 확인 방법이 있는데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 방법입니다. 네. 물론 변사자의 지문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네.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은 청소년이나 또는 성인임에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외국인처럼 대조할 지문이 없는 경우는 사실 지문으로 신원 확인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변사자가 암흑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거주지나 직장 등에서 어떤 생활 지문이 묻어 있을 만한 물체에서 지문을 채취한 다음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지문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보니까 정말 신원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에 그렇죠.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문이 잘 확인이 안 될 경우에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문보다 사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많이 알고 계신데 DNA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D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과 같이 일반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분들과의 DNA 대조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변사자죠. 사진 촬영 후에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원 미상의 변사자 얼굴과 신체 특징, 예를 들어서 기형이 있다거나 흉터, 문신 등 신체의 특징적인 부분을 사진 촬영을 하고 얼굴과 함께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네. 또 특징적인 소지품, 예를 들어서 착용하고 있던 반지나 목걸이, 시계 등이 있다면 함께 공개해서 유가족 또는 지인들을 찾는 방법입니다. 만약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얼굴을 복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의복을 검사하다 보면 의외의 정보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옷 사이즈와 상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겉옷의 종류에 따라서 변사자의 사망 시점, 실종 시점, 그런 계절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특별한 상표의 경우에 이제 구매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나이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 치아의 경우는 저번 시간에 나이를 확인할 때 이제 한다고 그랬죠. 이 치아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치과에 남아있는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치아 진료 기록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날은 예전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생전에 그 직업과 관련된 그 흔적이 손에 나타난 것을 보고 변사자의 직업을 추정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뭐 참고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조각공이나 보석 세공사의 경우는 이제 오른손 엄지 손톱이 닳아 있고요. 염색공이나 화학자의 경우는 손톱이 건조하고 쉽게 부러지고 탈색된 경우도 네. 있고요. 그 외에 운동선수의 경우는 뭐 특정 신체 부위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신원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아, 그 직업에 따라서 또 신체의 어떤 그렇죠. 특징들을 찾을 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저는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 얼굴이 심하게 부패가 됐을 때 얼굴을 복원하는 방법을 네. 사용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간단히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예전에 한번 네.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예를 백골화된 사체를 예를 들면요. 네. 네. 백골화된 사체를 예를 들면 사실 그거는 한두 분이 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뭐 몽타주 전문가, 제가 몽타주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조소 방법이요. 전문가, 네. 그다음에 얼굴학 하시는 분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유골의 특징점을 잡아서 이제 그 뼈대에다 이제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겁니다. 네. 네. 붙이는 과정이 갖고 남방형 뭐 얼굴이다, 북방형 얼굴이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가상의 어떤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죠. 유골에다가 네, 그 유골의 위에 경우. 살을 가상으로 네. 붙이는 거고요. 만약에 유골이 아니고 뭐 어느 일부분이 만약에 뭐 상해를 당했거나 부패가 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분을 그 참고로 해서 네. 복원을 하는 거죠. 네, 참 신기한 방법이 많은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또 고인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억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다양한 수사 기법 덕분에 앞으로 빠른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과학 수사 기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